이 세상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대화 주제는 자기 자랑, 남 깎아내리기, 남 흠집내기, 그리고 세상의 온갖 쓸데없는 잡담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굳이 밖으로 나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맑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압니다. 삶에서 억지로 남의 비위를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제가 다가가기 힘든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결코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이고 친구가 적을지라도 절대 외롭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거니 다 없고 어떤 제약이나 얽매임도 없기에 무척 편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법을 알며 오직 자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가볍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며 한 번만 들어서는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한가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다시 듣기 편하도록 영상을 공유하고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십시오. 장담하건대 불과 몇 달 안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새로운 차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 인생을 바꾸다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무의미한 사교는 서서히 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즐겁게 살고 싶다면 지나친 자격지심보다는 차라리 거만한 것이 낫고 우유부단한 것보다는 독단적인 편이 낫습니다. 오늘 조금 오만하게 들릴지 모를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어떤 억지스러운 사교관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무의미한 인맥 쌓기는 길가의 개똥만도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은 항상 우리에게 화합하고 사랑하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세상과 홀로 마주하게 될 때 당신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실력과 수중에 있는 현금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바보들이 이 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인간관계를 중시한답시고 매일 사교 모임에 뛰어듭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내일은 돈 없는 친구들의 꿰매 빠져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쓸모없는 친구들만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옹알이를 할 때 사람들은 부모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쓴맛을 본 사람들은 부모님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돈이 있으면 대우하고 가난하면 무시하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세상의 이치를 따릅니다. 만약 당신이 밖에서 바쁘게 일하지만 돈을 얼마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실지 몰라도 행동으로는 끊임없이 당신을 탓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은 당신을 마치 쓰레기나 실패자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말이 좀 심했을지 모르지만 거짓된 위로보다는 뼈 때리는 직언이 낫습니다. 쓸데없는 친구들도 그런데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아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가장 큰 진리는 바로 등각요한입니다. 당신이 상사와 밥 몇 끼 먹고 회식 자리에서 옛날 노래 몇 곡 부르며 취김에 속마음 몇 마디 나눴다고 해서 그들과 호영호재하는 친한 형 동생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당신과 상사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당신은 그저 고용된 사람,
즉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보다 더 싸고 부려먹기 쉬운 사람을 찾는다면 당신을 해고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철저히 계산적이고 실용적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돈만이 진짜입니다. 억지스러운 사교 같은 건 모두 쓰레기일 뿐입니다. 만약 현재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하다면 허구한 날 여행을 다니거나 거칠에만 번지르르하게 살며 쓸데없는 친구들과 허풍 떠는 일은 당장 그만두십시오. 퇴근 후에 모든 시간을 당신이 원하는 고연봉 일자리를 찾는 데 쏟으십시오. 그 회사에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뒤 이직하십시오. 아이디어가 있다면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영상을 찍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팬이 많아지면 1인 기업이나 창업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일이 더 많아지면 작은 팀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쥐십시오. 더 많이 시도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굳이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남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남이 당신의 비위를 맞추는 것조차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맨날 인맥이나 따지고 무의미한 사교 모임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가난한 자들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실력 앞에서는 눈치나 아부 같은 것은 개똥만도 못한 것입니다. 인맥을 쌓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지 혹은 나갈 때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은 집 안에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물건은 대부분 집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화 주제는 자기 자랑, 남 깎아내리기, 남 흠집내기, 그리고 세상의 온갖 쓸데없는 잡담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굳이 밖으로 나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맑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압니다. 삶에서 억지로 남의 비위를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제가 다가가기 힘든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결코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이고 친구가 적을지라도 절대 외롭지 않으며 오히려 억지로 인맥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얽매임이 없어 무척 편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법을 알며 오직 자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의 폭을 좁히고 친구의 수를 줄일 때 비로소 삶은 안정되고 평화로워집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동행하든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게 되든 인간은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친척이나 지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슬퍼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노력하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가족을 잘 보살피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면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의 12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그들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내향적인 사람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과 달리 그들의 고독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들이 자신과 연결되고 깊이 집중하며 창의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환영받는 경향이 있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그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을 진심으로 즐깁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인 시간은 바깥 세상에서의 사회적 활동 후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특징, 그들은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혼자 있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든 개인적인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를 완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만의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높은 독립성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결정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태도로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타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높은 자제력과 독립심은 별다른 제약이나 구속 없이도 그들이 높은 업무 효율을 내도록 돕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독립적인 성향 때문에 그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때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냅니다. 세 번째 특징, 그들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고요함은 타인의 판단이나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조용한 방에서 아침 내내 책을 읽거나 동행 없이 혼자 공원을 산책하는 등 남들은 숨막히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 이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취미입니다. 그들은 혼자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꺼리지 않으며 문제를 직면했을 때도 혼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고립되고 따분한 삶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기 쉽지만 개인적인 공간이야말로 그들이 소박한 행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네 번째 특징, 그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시간의 가치를 잘 압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이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이나 조용한 곳에 머물며 자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기를 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등 자신의 삶을 건설적으로 만드는 일을 즐깁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간도 존중하며 어떤 약속에서도 상대방을 기다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그들은 모든 일에 자립적입니다. 이건 역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기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는 쪽을 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매우 잘 통제하기 때문에 남들은 그들이 언제 슬퍼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비록 조용히 혼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덕분에 그들은 쉽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 그들은 생각이 깊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상황을 관찰하고 집중해서 듣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발언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철저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이들의 고요함은 종종 체스 경기처럼 매우 전략적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음 행보를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독의 공간은 그들이 스스로와 깊이 연결되게 해주며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어떤 측면을 발전시켜야 할지 명확히 알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 특징, 그들은 소수의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말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진정으로 친밀한 소수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주말 오후에 요란한 티타임이나 잦은 모임에서
그들을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안함과 만족을 느끼며 꼭 필요한 회식이나 모임에만 참석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 파티, 결혼식, 졸업식 등 그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행사에는 기꺼이 참석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애정과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행사가 끝나면 이내 자신만의 안전지대로 돌아갑니다. 8번째 특징, 그들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활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종종 오해를 받지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아이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고 비록 거창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이룬 의미 있는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감정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지난날의 아쉬움과 화해할 줄 압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따뜻한 연민의 증거이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열려 있어 타인에게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특징, 그들은 갈등을 피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화로운 상태에 익숙하므로 불필요한 시비나 구설수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 대해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깁니다. 그렇기에 친구를 사귈 때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만약 누군가 무례하게 굴거나 자신의 선을 함부로 넘으려 한다면 그들은 단호하게 그 관계를 끊어내고 멀어질 것입니다. 10번째 특징, 그들은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그들은 이 넓은 사회가 인간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있거나 직장 동료와 대화하고 여러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도 잘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평온함을 깨뜨릴 수 있는 해로운 성향의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명확한 개인적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11번째 특징, 그들은 자기인식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독의 상태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내면을 정리하고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은 내면의 자아와 주변 세계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과거를 솔직하게 마주하며 자신감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번째 특징, 그들은 침착함을 잘 유지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스스로를 통제하며 길러온 뛰어난 회복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실패나 갈등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그들도 긴장하고 압박감을 느끼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는 대신 그들은 즉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종종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무의미한 사교 모임 때문입니다. 가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부르는 이유는 100이면 100 머릿수를 채우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억지스러운 사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꽤 똑똑한 사람이라면 친구들보다 사교 모임이 적거나 혹은 내가 사회성 부족이나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쁜 하루, 바쁜 한 주가 끝난 후 밤과 주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끌벅적한 곳을 좋아해서 쇼핑을 가고 술집에 가고 인터넷에서 떠들썩하게 수다를 떨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먹고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반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굳게 문을 닫아 걸고 자신만의 세계에 숨어들어 위안을 찾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이분법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혼자 있다는 것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시끄러운 군중에서 빠져나와 가치 없는 관계를 멀리하고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 고독은 그들의 영혼이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종종 고독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현명한 사람은 고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에게 친구가 몇 명뿐이고 길을 홀로 걷는 것을 좋아하며 혼자 사는 삶을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것이 괜찮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당신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장자는 홀로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탁월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홀로 있다는 것은 자유롭고 거리낌이 없으며 내면의 조화를 이루고 자신을 완성하는 것, 즉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타인과 어울려 사는 법, 사회에 적응하는 법, 그리고 조직에서 뛰어나게 되는 법에 대한 도리는 너무나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이겨내고 자신과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사람만이 인생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동행자와 한 달, 1년 혹은 10년을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 또한 일종의 행운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 삶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먼저 되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지성을 가진 탁월한 사람들은 항상 평범한 머리를 가진 자들의 맹렬한 비난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며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해질 능력을 갖춘 사람은 필연적으로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명예, 지위, 집, 차, 학벌, 이성, 술 같은 자잘하고 소소한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버티는 군중 속에서 과감히 걸어 나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이란 빼앗고 짓밟아야만 얻을 수 있는 한정된 파이라고 여기며 옹졸한 불안감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곧 고독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완벽한 자유를 뜻한다는 진리를 꿰뚫어 봅니다. 그 자유 속에서 그들의 재능은 합당한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왈가왈부하는 소리에 괴념치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혁신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쓰지 미숙하고 평범한 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데 낭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홀로 있는 사고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롭지만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세상의 시선이나 입방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장자의 지혜에 따르면 인생의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자신을 찾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충만한 삶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과도 화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타인과도 진정으로 화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일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리지어 천하를 누빌 수는 있지만 세상의 끝자락에 도달하는 것은 오직 홀로 걸어갈 때뿐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은 물질이나 취미와 무관하며 야망이나 욕구에 흔들리지 않는 가볍고 상쾌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넓게 열린 마음, 평온함, 그리고 강한 자제력을 가진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옵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은 일종의 굳센 태도이자 기백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빠르면 그 속도를 즐기고 느리면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헛된 명성에 눈이 멀지 않고 거짓으로 속내를 감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하고 온화하면서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의 진정한 기백입니다. 양떼 속에 섞여 사는 것은 지루한 일입니다. 사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바로 고독입니다. 마찬가지로 빽빽하게 모여 살고 싶다면 평범한 잡초가 되어야 하고, 거대한 고목이 되고 싶다면 필연적으로 홀로 서 있는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